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온 작품은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영화. 2010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는 2011년에 개봉한 네버 렛미 고. 네버 렛미 고. 되게 네버랜드. 이게 약간 뭐 영어로는 그냥 사람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한국어로 딱 들었을 때 매력적인 제목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음의 번역했으면 어떤 그런 게. 좋았겠어.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이게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원작 소설 아마 2017년에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 이 원작 소설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아, 노벨 우선 탔으면 한번 저도 그때 읽어봐야지. 이 난리 존재를 났겠죠. 확 네. 알았던 것 같아요. 뭐 난리 나잖아요. 그 출판사들 맞아, 쫙 프로모션 이렇게. 시작하고 뭐 다시 출간하고 어.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읽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지난주에 제가 최후의 라이오니 김채엽 작가님의 책을 아,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네.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이유는 소개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주인공은 캐시라는 그 여성인데 캐시. 캐시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은 캐시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다른 캐릭터 톰이라는 남성이요 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수술이로 또 우리 오늘 어쩌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SF 읽고 정말 추천을 하니까 결국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죽음이다. 엔딩을 그냥. 네, 근데 이 장면 시점이 언제냐면 1994년이에요. 되게 옛날이네. SF적 설정이 있는 작품인데 옛날로 그러네요.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게. 신기하죠? 특이하네. 20대 중반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딱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1978년에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 스토리가. 네. 주인공인 캐시의 방금 전에 나왔던 캐시가 11살이에요. 4학년입니다. 헤일시험이라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기숙학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숙학교 하면 그 떠오르는 딱 이미지죠, 되게. 그래, 벽돌. 그렇죠. 막 크다란 건물에 교복 애들 막 유니폼 딱 어. 입고 쫙 이렇게 침상 같은 거 입고 딱 그런 이미지예요. 엄격한 규율과 정해진 식사, 뭐 제한된 활동 범위, 어디 나가면 안 돼. 밤에 불 켜면 안 되고. 그렇죠. 아, 답답하잖아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있으면 근데 기숙사 혹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네, 있죠. 저는. 살아봤죠. 집단 몇 명이랑 같이? 4명. 4명. 여섯 기숙사? 6인 1 6인. 아파트였어요. 6인 1실. 방은 혼자 쓰고. 나이가 어. 언제였어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았어요. 아. 저는 심지어 일반고였는데 고등학생 때는 더 심하지 않아요? 기율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쵸, 막 장난 아니죠? 일반고인데 기숙사가 있는 특이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살았는데 4인 1실이었어요. 네. 4인 1실이었는데 처음에 절대 기숙사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치. 자유롭게 다녔는데 아니 왜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심지어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운동장이 되게 넓었거든요. 아. 근데 정문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랑 정문에서 기숙사까지 거리가 비슷해. 아, 그럼 100%다 기숙 생활을 해야만 아니요, 하는 그건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 그럼 신청을 선택. 하면 들어가는데 어. 이제 부모님은 가라는 거야. 싫지. 공부도 좀 좀 해라. 열심히 공부 좀 해라. 하고.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는 거고 저는 아니 말도 안 된다. 삐.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했는데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어쩌겠으니까 가야죠. 네. 갔는데 천국이었습니다. 아. 네. 어떤 규율이라는 부분이? 거는 아. 사실 규율은 학교랑 똑같아요. 학교 다닐 거면 어차피 자유로운 인생을 못 사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밤에 야자하면 뭐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야자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시까지 하면은 기숙사에서 12시까지 더 시키고 약간 이 정도인데 아, 심한데? 그 다음부터는 12시,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아. 밤마다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니까. 같이 그건 몰래 재밌지. 나가서 치킨 시켜 먹고. 그렇죠. 맞아. 치킨 몰래- 그냥 시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줄로 받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줄로 내려서 똑같아. 나 어디서 연예인 이런 썰에서 봤어. 담장 뒤로 가가지고 어, 예, 그 치킨집 사장님이랑 다 알아요. 웬일이야. 다 알고 만화책 빌려오고 막 12시에 아. 그 사감쌤한테 야식 먹고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어, 하고 사장님, 야식 먹으러 사장님은. 나가는 척 하면서 PC방 가가지고 노래방 게임하고 가고. PC방 그런 게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냥 편의점 PC방 얘기하다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훨씬 재밌죠. 헬섬이라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있는 거예요. 18살까지 다니는 설정인데, 아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들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연애야. 짝사랑, 짝사랑과 첫사랑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교육 특집 할 때 했던 플립 같은 어떤 그런 어, 분위기인가? 비슷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통통 튀는 영화였고, 똑같은 얘는 거안 가져오셨겠죠? 묵직해요. 그렇습니다. 캐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애가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준 톰이라는 남자예요. 나중에 커서는 이제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던. 이 토미가 어떤 큐리. 캐릭터냐면 얘는 약간 놀리거나 괴롭히면 반응을 격하게 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놀림을 계속 그런 애들 당하는 있는데 그런 놀릴만 캐릭터가 나는 있죠. 애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데 캐시는 이 아이를 볼수록 뭔가 관심이 가고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 왜죠? 뭔가 이렇게 그러게. 그 엣지가 있어. 어. 엣지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가 기숙학교잖아요. 네. 어. 자, 캐시가 혼자서 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도 티가 다 나겠죠. 옆에서 베프가 봅니다.
베프가 세 번째 캐릭터예요. 로스라는. 네, 캐시, 로스, 베프 그 둘이서 친구고 토미가 남자예요. 네. 다른 애들은 여자애들이고 알게 됩니다. 얘가 토미한테 관심이 있구나. 알겠죠. 알겠죠. 딱 보면 알아. 캐시, 토미, 로스가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삼각. 그렇습니다. 아 진짜? 로스가 토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의 삼각관계는 어딜 가나 빠지질 아, 왜 않아요. 공통이야. 그렇습니다. 캐시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캐시는 약간 잔잔한 성격이고 로스는 되게 세고 적극적인 성격이야. 매력적인. 저돌적이죠. 토미는 약간 그냥 소극적인 캐릭터. 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끌렸구나. 이제 아이들이 지지고 볶고 합니다. 네. 하는데 크나요 이제? 자 이렇게 쭉 보여줘요. 대충 뭐 그런 과정들. 근데 이거를 쭉 한 2, 30분을 보면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숙학교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 아이들도 있어요. 음.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 가족이 아무도 안 나와. 진짜 학교에서만 학교에서만 이런 일. 일들이구나. 근데 기숙학교라고 해도 저도 이제 기숙사 살았지 네. 않습니까?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다거나 뭐지? 주말에 면회가 있다거나 가족이 없는 전화를 애들인가? 해도 되고. 그런 게 복제인간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맞춘 건가요? 소름. 자, 제가 복제인가?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걸 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복제 인간들이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제인간 학교였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1978년이잖아요. 배경이. 소름. 그러네. 이 소설이 되게 파격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영화의 세계관이 뭐냐? 1952년에 처음에 보여줘요. 그냥 이거 스포일러도 아닌 게 보여줘요. 그냥 바로 의학과학 기술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던 병을 고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알고 복제인간 보니 기술인 거예요. 복제인간으로 다 고친 그렇습니다. 거였어. 자, 그래서 저는 클론 다룬 작품하면 무조건 이 책부터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는 이번에 새로 봤는데 그 책은 나왔을 때 봤었거든요. 한국에 번역이 됐을 때. 그래서 이 캐시, 로스, 톰이 다 복제인간이에요. 복제인간이고 이 복제인간들이 의학과학 기술에 의해서 그 탄생했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이 복제인간들은 장기를 기증하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식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너라고 불러요. 도너, 기증자 부르고 그냥 인간과 도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슬프죠. 근데 막 거기서 철저하게 막 삼각관계하고. 도구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인데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똑같은 감정과 그러니까요. 상호작용을 그렇습니다. 하는 딱 보여주는 딱 그런 거예요. 라이온이 같네요. 네, 진짜. 라이온이 같죠. 많이들 보셨을 영화 중에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네. 아일랜드는 맞아. 안 보신 분 30초 정도 뒤로 넘기세요. 그냥 막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는 주인공들이 복제인간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그 미래 배경이고 복제인간들이 맞아, 그 맞아. 사실을 알고 탈출을 하는 맞아, 맞아, SF 맞아. 활극이에요.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본을 막 찾아가고. 맞아. 근데 이 헤이점은 원본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원본에 기증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인류의 그냥 공공재야. 장기 네. 기증. 마치 돼지고기를 위해 돼지를 기르듯이 그치. 그냥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 장기가 심장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폐, 심장, 간, 뭐 눈, 뭐 이런 기증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누구한테 줄지도 모르지만 맞는 사람한테 기증- 그냥 그렇습니다. 주는 실험실에서 거구나. 기르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잠깐 트럭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보급품을 이렇게 하기 위해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치, 뭐라고 그치. 써 있냐면 내셔널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정부에서 거예요. 하는 거. 이 클론들을.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설정 자체를 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도너인 거를 자기가 도너인 걸 알아요. 도너인 걸 언젠가는 어. 희생될 운명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술 때 있었구나. 네, 마지막 그치 그 장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냥 이거는 작품을 검색하면 클론이라 말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네.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주고받는 감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나오고 전개는 어떻게 됐느냐? 18살이 되면 졸업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장기 기증 할 수 있잖아. 졸업하면 그 선택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 선택 아니야. 약간은 것처럼 딱 이렇게 도살되는 통보를 건가요? 받는 거야. 아. 바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보를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자유롭다라는 애매하죠. 왜냐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정 얘들이 주거하는 공간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살다가 자 이제 당신 뭐 기증해야 돼요. 마치 통보가 오면 입대 수술 받으러 영장 가고. 나오듯이 맞아요. 영장 나오면 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장기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기증한다고 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제 그 간병도 좀 받고 생활을 하다가 또 기증할 일이 생기면 기증하고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거죠. 잔인한데? 인간이 너무 이렇게 잔인하죠? 잔인할 수도 있구나. 18살이 되면 어쨌든 얘들이 그런 공간에 보내집니다. 네. 근데 이 캐시, 토미, 루스 세 사람이 헤일시험을 졸업하고 이렇게 도너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지내요. 그래서 그게 챕터 2입니다. 챕터 1은 헤일시험이고 챕터 2는 코티지라고 불리는데 가게 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어요? 인간이 겪는 감정 똑같이 겪는다 그랬잖아요. 성인인데.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도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이미 이제 루스랑 토미는 커플이에요. 커플이고 이 캐시가 원래 토미를 좋아했던 걸 루스가 알잖아요. 알지. 알고 사실 토미와 캐시 사이에 그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죠. 감정적인 고리가 막 바람 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루스가 18살이니까 뭐 2차 성징 다 지났고 성적인 충동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실제 루스와 토미는 성관계도 가지는 커플이에요. 어. 이런 그럼 할수 이런 있구나. 상황이 그러게. 또 할 수는 있어요.
또 신경전에 끼어들어요. 이런 맥락들이. 요런 얘기는 이제 다 알려드리면은 영화 보기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뭔가 하이틴 청춘물에 나올 법한 설정과 갈등이 좀 묵직하게 이 세 사람 사이 전개가 되는데 얘들은 클론인 거야. 클론인 어쨌든. 거야. 그래서 그 재미.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똑같은 갈등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캐시가 두 사람한테 워낙 치이고 하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서 간병인이 되기로 해요. 자, 이것도 되게 소름 끼친 설정인데 선택할 수가 있구나. 이 도너들 중에는 간병인으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냥 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기증할 거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돕는 간병인의 자원봉사를 하겠어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병인이 된다고 기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석현 같네요. 석현. 팬데믹 그렇지. 자원봉사. 그래서 음.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9년이 또 흐릅니다. 헤어진 채로 간병인으로 9년째 살고 있는 캐시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낸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21세기 됐겠는데요? 94년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첫 장면이 나오는 그 시점인데 아직 거기로 돌아가진 않고 9년이 지난 다음에 맞게 되는 그 세 번째 챕터는 챕터의 이름이 뭐냐면 컴플리션이야. 컴플리션? 완결. 완성. 완결, 종결이야. 제가 아까 책디가 그 설명하면서 종결이라는 얘기 썼어요. 네. 그 죽음에 대해서 쓸 때. 근데 그게 이제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에서는 내가 내 삶을 완결짓는 그러니까.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종결된 거네. 도너들은 당했네. 그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컴플리션이라 그래. 나의 기능이 끝난 거. 완료됐다는 거지. 임무를 다 하고 끝나는 거지. 미션 컴플리트. 그 죽음을 종결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자유 권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 네, 얘들은 타의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클론은 타이고 그렇지. 인간의 되게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가 봐요. 종결을 그렇죠.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인간만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묵직한 정말 이런 그러게요. 표현 하나. 이게 저는 이 작품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책으로 저는 먼저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간병인이 된 캐시가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래서 병원에서 루스를 만나는 거예요. 네, 루스를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한테 어떤 스토리가 펼쳐져서 마지막에 토미가 수술대에 눕는 장면까지 이어지는가는 영화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왓챠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원작 소설인 나를 보내지 마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영화를 제가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봐야겠다. 내용이 비슷하겠지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떤가요? 영화도 그렇지만 클론이라는 단어, 복제인간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랑 완전히 결이 달라요. 다르네요. 그냥 앞에 그 클론이라는 설정 얘기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그냥 읽으면 청춘 성장 소설이야. 그냥 로맨스 소설. 심지어 배경 과거야. 보통 SF에서 클론을 연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막 똑같은 얼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쫙 펼쳐져 맞아요. 그리고 있다거나 감정 별로 없고. 그렇죠. 되게 비현실적인 네. 공간에서 살고 그렇죠. 있고. 막 배양실 네. 뭐 이런 거 있고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고유성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루스도 캐시도 토미도. 그게 백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똑같은 고민을 하고 10대의 그런 뭔가 연애 고민, 성적인 고민들, 인간관계에서 끼이는 부분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엄청 섬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책에서 특히. 영화에서는 근데 이게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다 보니까 좀 성장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놨어요. 영화는 왜냐하면 표정이라든가 어떤 미묘한 긴장감이 연출되는 구도라든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심리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둘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실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복제인간을 다룬 작품들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걸 던지는 방식이 어떤 되게- 이미지적인 게 아니라 드라마인 거야. 맞아. 그리고 일부러 과거를 선택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윤리적으로 이건 틀리잖아. 얘는 감정이 있는데도 어떻게 얘네를 도너로 사용을 해? 그렇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50 몇 년에부터 막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렇죠. 우리가 차마 인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의 과거 얘기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은 더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해라는 표현을 그때라면은 쓰는 게, 가능할 수도 개연성의 있겠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드라마를 펼치기에 그 시점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작가가 처음 이 작품을 구상을 했을 때는 2005년에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배경을 미래로 했으면은 말이 좀 안 다른 됐죠. 문법이었을 네.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미 이 작가가 알고 있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어떤 그런 세계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콜론이라는 기술이 생겼다라는 걸 딱 던져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건지 나름의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클론으로 길러지는 애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이며 그거를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담아주고 싶었는가를 고민을 엄청 해서 썼겠죠. 꽤 두껍습니다. 두껍고 심리 묘사가 장점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번 좀 마음 잡고
네.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고 영화도 제가 영화도 말씀드린 한번- 것처럼 지루하지 않습니다. 볼만할 것 같아요. 조금 점프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잔잔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2시간이 안 돼요, 영화도. 아예 그냥 화끈하게 생략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장면들만 가자. 길게 가기보다는 한 것 같고 음악이 정말 죽여요. 네버 음악이 렛미고라는 좋구나. 넘버를 재즈풍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오. 원작에는 없는 곡이에요. 캐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는데 그 분위기도 엄청 좋고 어. 전반적으로 음악이 좋아서 뭐지 봤더니 이 마크 로마넥 감독이 뮤직비디오계의 장인이더라고요. 아. 작정했네. 네. 네, 음악을 아주. 감독인데 마돈나, 마이클 잭슨 뮤비 찍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부터 읽어보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시간이 아일랜드도 없다면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음. 시간이 없다면 영화부터 보시고 책플릭스.